예, 안녕하십니까. 남자체스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 현황부여,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를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 임대인이 가져오는 분도 있고, 가져오지 않는 분도 있는데, 실무상 10명 중에 1명 갖고 올까 말까예요. 지금은 뉴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갖고 올 사람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임대인들은 예전에 지방세를 동사무소 가서 떼고 그거 국세는 세무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임 발급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둘 다 떼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임대인분들 나이가 많으면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러면 임차인이 떼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위임을 받은 사람이 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임대인 거 위임을 받고 지방세, 그 다음에 확정일자 현황도 떼고 국세도 떼고 이러고 있는 건데, 우선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걸 가지고 그 집에 정확하게 권리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더 높게 잡으면 잡혔지 낮게 잡아서는 이제 권리분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2022년 4월 10일 날 확정일자 부여를 받으셨고, 똑같이 401호입니다. 여기도 401호인데 여기는 11월 달에 받았고, 여기는 2023년 6월 23일.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사람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집원 없이 확정일자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집원만 일치하면 보호를 받으니까 동호수 없이도 이렇게 그냥 집원만 하신 분도 있고, 혹은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세대수가 40, 50세대예요 40개 50개 되는 호수를 떼려면 적어도 5년치를 떼보거든요. 그럼 2017년 기준을 떼면 장수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자 보시면 제가 만약에 확정일자 그를 1월 1일날 받았어요. 1월 1일날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집에 2개가 떠요. 그러면 나는 보증금 1억 원인데 1억이 뜬다 이거죠.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집에 보증금이 2억이 있나? 왜 지금 한 집에 며칠 차이로 1억이 있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우선 확정일자 부의 현황을 뗄 때 전입세대 열람도 같이 떼야 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미리 신청을 해도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전입신고한 날짜, 그 중에서 날짜 비교를 해가지고 이 집의 보증금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거네, 이 호수는 이거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그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보증금이 다르다, 그러면 임대인한테 계약서를 요청을 해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그걸 다 갖고 오는 임대인분의 실무상 많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만약에 아는 집이다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집이다, 처음 거래한 집이다, 이게 난감하거든요. 이게 계약서를 쓰고 임차인이 동사무소 가고 세무서 가고 그리고 세대수가 40, 50개 되는 것을 그날 막 서로 권리분석해서 이 집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비교해보고 그러면 하루 다 가요.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의 임대인은 계약금 먹튀하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약을 넣어도요. 제가 이제 그 LH 권리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확정일자 열람 같은 거 많이 떼보고 국세 지방세 완납도 많이 떼보는 경우 있는데, 이걸 중개사가 등록증을 첨부해서 이 3가지를 떼서 미리 그 계약 전에 이것을 이제 소비자한테 설명을 하고 하면은 좀 더 시간도 절약되고 좀 더 정확한 권리 분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세무서에서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그 종이가 날아갔어요. 결국에는 타이어에 많이 짓밟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뗐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거나 전화 주시면은 제가 경험했던 토대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